원론으로 가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원래는 30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 도시가 아닌 지역은.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해야 됩니까? 자, 지정 절차가 나왔습니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렇게 하래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거기 간단하게 절차 그려놨죠. 기초조사하고 주민에게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지정하고 고시해라 나왔죠. 지정 절차.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뒤에 보니까 여기는 절차 흐름만 좀 잘 보시면 돼. 특징들.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자, 거기 1번 기초조사 나왔죠.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앞에서 배웠던 게 개발구역 지정, 요청,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요청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가 진하게 표시해 놨죠. 이거 우리는 이걸 기초조사 한다고 하잖아요. 기초조사. 근데 왜 거기 진하게 표시해 놨을까? 뭔가 비교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는 계획 수립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개발법에서는 기초조사가 조사 측량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하자. 그죠? 그래서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의 관상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초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이 지역에 여기 논도 있고 답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도시개발한다고 개발구역이 지정되려고 한대요. 그럴 때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내 땅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이 역전되느냐 역전이 안 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정 절차 2번 공람 또는 공청회. 자, 첫 번째 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 청취. 국정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이들이 지정권자잖아요. 그리고 또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권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시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고 할 때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된다. 지정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위에서 지정권자나 지정을 요청한 사람은 요청할 때 의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장이나 이런 도지사 이 바쁘신 분들이 해당 지역의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이 관할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글씨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부한다. 자, 그러면 디귿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자기가 요청에 의해서 요청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서류 송부받아서 이제 주민 의견을 들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라는 이야기죠.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공고하고 몇 이상 공람을 시키라고요. 14일 이상 공람시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할 때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고 14에서 공람시켜서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가 배운 게 국토계획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계획에서 이제 광역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어디에서 이래요? 관리계획에서 우리 인천시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이상 공람시켰잖아요. 그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야. 개발 시행할 때도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원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에 공고하면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돈 들잖아. 그러니까 다만 그 개발구의 규모가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신문에 돈 들어간 것도 돈 들어가는 거 아까우니까 신문 대신 어디에다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구의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것도 돈 들어가니까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의견을 들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4 이상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잖아요. 공람이나 열람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람 기간 내 의견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의견 제시가 되면 여기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일이나 하나고요? 30일. 그래서 개발법은 무조건 빨라요. 다른 때보다. 뭐 다른 데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의견 제시하면 60일에 반영 여부 통보했는데 여기서는 30일에. 그래서 개발법은 무조건 빠름 하면 돼요. 빠름 30일 내 의견을 제시한다. 의견을 통보해 준다.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람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청회는 보세요. 공청회는. 근데 공청회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 공청회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공청회는 개발구역의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인 경우는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후 주민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개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근데 왜 공청회 개최할까? 그 이유는 뭐예요? 공청회가 잠 가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 말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은 여러분 의견만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미만일 때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사항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해야 된다. 그런 지문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여기에서 지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도 실시했고 또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 청취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겠어요? 항상 우리 하는 절차 있잖아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지정권자가 협의하겠죠.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자, 그래서 3번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리고 또 개발기 수립할 때도 똑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협의한 다음에 또 항상 절차 뭐예요? 심의 거친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3번 지정권자는 또 하나 원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래는 시도시장, 대도시장이잖아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50만 이상. 예전에는 10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건을 강화시켜서 5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누구하고도 협의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협의 심의하는데 협의는 원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데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규모가 15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국장과도 협의해라.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거쳤어.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정한다고? 이미 지정권자는 배웠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죠? 지정하고 국장. 그러면 지정했으면 고시하래. 그럼 어디다 고시해요? 지자체면 공보에 그리고 국장이면 관보에 그래서 관보 공보에 게재한 형식으로 고시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고시했으니까 근데 이 지금 검단 신도시가 우리 서구에서 신도시가 만들잖아요. 그럼 인천시장이 이런 절차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요? 이 지정권자들은 여기 있는 시도지사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 나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송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사업은 당연히 시군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정군수구청장에게 관계소를 송부하면 시정군수구청장은 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람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구역 시정 공람. 자, 그래서 일반에게 공람. 몇 이상 공람시키냐면 14일 이상 공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이 지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 여기 계획관리적에 여기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개발구역이